자,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 5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과일간식 공급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776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8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쪽, 설명서 61쪽에서 64쪽까지입니다. 쌀소득 보존 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장료비 230만 원을 사무용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FTA 직접 피해 지원 사업 관리비를 국비 7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쪽, 설명서 65쪽에서 70쪽까지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5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에 국비 내시에 따라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쪽, 설명서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사업에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291만 원을 감액하고 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쪽, 설명서 77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소비자 교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행사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 계약 재배 활성화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파, 감자 등 홍수 출하 예방을 통한 좋은 저장고 신축과 학교급식 출하시설, 전작물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논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에 14억 4,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쪽, 설명서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선발 운영비 491만 4천 원과 영농 정착 지원금 1억 7,53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시비 21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쪽, 설명서 87쪽에서 90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등 마을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체 영농 폐기물 수거 활동비 3,034만 2천 원과 폐기물 수거 처리 운영비 2,7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8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쪽, 설명서 91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GAP 인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140만 원을 GAP 추진 여비로 변경 편성하였고, 기존 경지정리 구간 내 대구획화 및 용수로 정비를 위한
대구역 정리 사업은 농촌 4지구는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으며 동신지구 정비를 위해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쪽, 설명서 96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양수장, 집수, 암거, 농로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 유지 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 해 대비 용수 확보 추진을 위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쪽, 설명서 102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가뭄의 장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상습 한해 지역의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한 둔벙 설치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지역의 문화복지 확충 및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쪽, 설명서 107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상시 수익 예측으로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다목적 방제 계측 장비 설치 사업은 전액 도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설 저수지 일부 산책 구간이 단절되어 도로로 우회하는 불편 및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산책로를 연장 조성하여 친수 공간 및 자연 미관 확보를 위해 용설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부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3,876만 7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에는 점심시간 이전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점심 식사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우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들었고요. 곧바로 의원님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을 하실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렬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송미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정식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페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농지 이용 관리 지원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실태 조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농지 이용 실태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인데, 거기에서 그 조사돼서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농지 처분 의무 통지라는 걸 내고요. 의무 통지를 받고 영농을 안 할 때에는 그 처분 명령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100분의 20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처분 이행 강제금을 계속 물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처분 명령을 내려도 안 하면 농지원부에서 완전 삭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이행 명령금을 그 부과금을 내야 되니까요. 네네네. 5년만 안 내면 공시지가의 부분은 전부 다
강제급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부분 처분이 됩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페이지 7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라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농촌 마을이 몇 개 정도 이렇게 지금 휴양마을이 14개소가 있는데요. 네. 이게 금년도 봄에도 강원도에서 그 화재 사고 등 그 안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포함해서 민박자 사업자들까지 매년 그 소방 안전을 필수 교육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그 8월에도 교육을 했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체험 휴양마을이 옛날 테마마을 그런 식은 아닌 거죠? 틀린 거죠, 이거랑 그거랑? 뭐 거기에 포함 다 돼 있는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예,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청년 페이지 83페이지에 보시면요. 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자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바우처 카드를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생활비 지급을 해주는데 네. 80만 원의 기준은 뭐고 100만 원의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농촌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선발을 합니다. 네네. 선발이 되면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분들의 의무 영농 종사 기간은 6년입니다. 저 안성에는 지금 36명이 네,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GAP 인증이라고 지원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요. 네. 그 여기에 보면 사무에 대한 그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GAP를 받기 위해서 네.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네. 시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GAP를 인증 받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수에 대한 수질 검사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토양에 대한 토양 검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 검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하고요. 이거 이제 주산지 GAP 개념으로 해서 GAP 확대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GAP가 안성에서 몇 군데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GAP 면적이 지금 약 900헥타 정도 됩니다. 주 품목은 벼, 배, 포도, 감자, 콩 다양합니다. 그럼 이 인증을 받은 데는 흔히 말하는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거나 이제 아니면 소요되는 그 비용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증에. 근데 지금 그 전에는 그 친환경 농업에 저농약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농약 인증 제도가 폐지되면서 농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그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이제 GAP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증을 받은 데서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거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검증이 됐다는 그런 표시를 예, 해주는 거네요. 검증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그 대형 마트에서 이제 GAP 코너가 이제 요즘 생기고 있고요. 또한 수출을 할 때도 GAP 인증 농산물이 오히려 친환경 인증 농산물보다는 검역에서는 용이성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햅섭이라고 써 있는 그 인증이나 그거랑 완전 틀린 제도인가요? GAP하고 햇섭은 좀 틀립니다. GAP는 농산물에 대한 인증이고요. 햇섭은 가공에 대한 인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증 절차가 중요하니까 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정일 의원님. 예, 안정일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 해가지고 요건 좀 나중에고 앞에서부터 해야 되고 재해보험 가입이 좀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보험 가입은 지금 현재는 그 배에 취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배도 7년 동안 태풍이 안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제 빠지신 분들이 이게 가입했다 안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요즘은 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재배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나오십니다. 도복이나 침수 이것도 이제 벼에 대한 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안성도 예, 그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천 정도가 다 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표 전체로 예, 이제 가는 쪽이네요. 예. 또 아까는 제가 전 말씀했죠. 우리 그 81페이지 논농업 소득 다양화 해가지고
이게 저온 조정 창고인데 네. 이런 거는 우리 도에서 이 도비 그 매칭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보면 이건 뭐 이제 도의원들이 다 했다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뭐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겠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낫겠네. 이게 그 도의 그 저온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사업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래요?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 마늘 양파에 대한 저온 저장고를 심각하게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던 저도 이제 윗분들한테 건의드리면서 이거는 금년에 해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완공을 해야 시험 가동해보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에 담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논농업 다양화 사업에 그 뭐 금액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사업비 대비 얼마 안 되지만 그 도의 여분의 재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라도 지원을 좀 해달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내려온 겁니까? 예. 자체 시비로 처리하려다가 여분 사업비가 있다고 그래서 처분한 겁니다. 아 그냥 뭐 그냥 도에서 다 해주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 아까도 저는 얘기했지만은 농지 불법 행위 단속하는 우리 그 요원들이 있네요. 인건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번 좀 말씀하셨지만은 전뭐 우량농지 이런 데다가 요새 저는 태양광이 많이 오잖아요. 네. 뭐 어떻게 뭐 버섯 재배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요즘 보면은 우리 동북권이 꽤 늘어나는 것 같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이 단속을 좀 철저히 이제 해서 정말로 농업에 맞게 했는지 태양광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 좀 하여간 정확히 우리 농업 정책과에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농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도에 그 처음으로 세워졌는데요. 뭐 도비 내시에 따라서 세웠지만 저희들도 그 태양광 시설, 특히 지능구역 내에 그 작물 재배를 한다는 빌미로 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불법 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근데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이거를 친환경 에서 해나 진흥공사에서 어디서도 이것도 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작물을 정확히 숨었나 안 숨었나. 아, 그거는 거기 그 농지 이게 우리 직불제 할 때 직불제할 때 예. 우리가 품질관리원에서 품질관리원이죠.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그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 또 한 가지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건 뭐 대당 165만 원이라는데 이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요즘 그 멧돼지가 많다고 그래서 이제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그 만들어낸 사업인데요. 이게 80% 보조가 되고 그 환경과의 신청 후에 신고 후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과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틀린 겁니다. 근데 이게 뭐를 설치해요? 틀을 설치하는 트랙입니다, 트랙. 거예요? 트랩. 포획 트랩. 예. 아, 이거 환경과에서도 포획 틀이 있고 예. 또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도 포획 틀이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야생 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은 농가에서 필요시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침에는. 처음 생긴 거예요? 아닌데?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십시오.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100쪽입니다.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현재 우리가 지금 보상해야 될 그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금액 총 얼마나 정도? 지금 총 금액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예측한 한 30억 정도. 30억. 그러면 지금 그 미불용지 보상 계획은 뭐 연부적으로 예, 이게 저도 이제 처음 농협과장이 되면서 파악을 해보고 제가 연도마다 일정 금액을 세워서 규모 있게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게 또 어떤 해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해에는 또 안 들어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미불된 용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뭐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청주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뭐 30억 정도면 수없이 많은 편입된 토지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지하고요. 언제까지 신청하러 하고 이것도 예. 계획 세워서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미불용지 이걸 남겨? 저희들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래서 이거 업무를 좀 줄여야 될 이게 필요성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간에 이게 만약에 적극적이면 적극적인 행정 펼쳐서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알겠습니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뭐 과연 이게 지금 얼마나 드는데 지금 얼마만큼 보상이 됐는지 뭐 그것도 모르는 거고 어차피 계속해서 수리 시설 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을 좀 판단 되잖아요. 그럼 예산도 거기에 따라 많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보상되지 아니한 것들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2쪽인데요. 지금 둔벙 설치 사업이 지금 늘어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건데요. 네. 금년 여름철에 가물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뭄을 좀 타니까 신청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농가에서. 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형 관정 이거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 자체가 고갈되기 때문에 뭐 중대형 소형 관정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물을 재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꼭 써야 될 때, 덜 써야 될 때 이것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뭐 이런 둔벙 설치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이걸 확대하고 그다음에 관정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잘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예, 그리고 내년도 그 사항을 저는 물론 우리과 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도비 사업 신청에도 관정보다는 양배수장, 양수장 위주 또는 관로 위주의 사업을 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뭐 지하수가 끝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지하수도 고갈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물의 재이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09쪽입니다. 용서로 문화마을 산책로 조성 사업. 뭐 제가 뭐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걸 논하기 전에 물론 해놔서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있잖아요. 꼭 써야 할 장소하고 안 써야 할 장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용설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고 하지만 물론 주변 분들이 와서 뭐 운동도 하고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금액을 설치해서 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장소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곳 위주로 저는 이게 데크 사업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여기 부서 관계가 좀 없는 산림녹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박두진 문화길도 2007년부터 지역하고 계속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또 한다고 합디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성이 있는 데는 해야죠. 그러나 뭐 시민들의 이용도 떨어지고 그런 데는 좀 가급적 좀 회피해 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 뭐 해놓으면서 좋지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수리시설 미불용지도 한 30억 되는데 1년에 막 2, 3억씩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에다 6억씩 몇 억씩 이렇게 박아서 해야 되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작
돈을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렇지 않는 데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또 뭐 시에서 깎을까봐 지금 특별 주점 교부를 신청한 것 같은데 저는 왜 자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나? 저는 굉장히 좀 의아심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저도 그 농업정책과장을 하면서 저도 안타까웠던 게 이게 농업 관련 시설을 해놓고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또 그 지역 자원과 연계를 못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타까운데 그 일단 공사 구간의 그 잔여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공사는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용서로 문화마을 포함해서 죽상권역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영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이건 시에서 직영할 겁니다. 시에서? 예. 그럼 농어촌 공사건 다 협의된 내용인가요? 아니 저희들이 할 겁니다. 아, 된 건 아니고.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데크 사업 지난번에도 그 설립놓고 진행했는데요. 만수위, 홍수위 그런 것도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모르고 했다고 하면 정말 공무원들 자질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하고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미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내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있는 건지 양성이. 일단 1차 검토는 끝냈고요. 네. 검토는 끝내서 저희들이 지금 뭐 간단한 보고서는 만들어 놨고요. 2차적으로 지금 수혜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자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그 물어보고 있어요. 계절 근로자가 오는데 최저임금을 줘야 되고 숙소 문제, 화장실 문제, 휴식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계속적으로 이거를 그 수혜도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혜도가 있으면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외무부나 법무부 지침이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수용하기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농협에 숙소를 뭐 단기간 임차해서 그 사람들을 거주시키면서 그 장목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사안까지 제가 지금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안성에서도 그게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이 부분들이 잘 되면 농민들한테는 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저는 잘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그 논농업소득 다양화 사업이요. 네, 기정 예산이 이게 8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기존? 자재를 농기구하고 자재 같은 거를 사업으로 신청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서안성 농협의 그 중앙작목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작목반에서 이제 전작물에 대한 거를 재배했을 때 그때 파종기하고 스프링클러 이걸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농기계 등에 대한 지원. 근데 예, 이 그러니까 부분은 그러면은 원래 그 도하고의 매칭 비율이 있었던 건가요? 그 비율은 도하고 매칭 비율은 맞는 거고요. 예, 예. 그 사업까지는 맞는데 저희들이 그 저온 창고 하면서 얼마라도 좀 예, 예, 갖고 예. 오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 벼 생산량이 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네. 쌀 생산량을 줄여서 쌀 농가들한테 소득도 보존해 주면서 타작목으로 전환하면서 농가한테 뭐 전작물에 대한 소득을 좀 높여주자, 이런 의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저온저장고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은 원래 없었다는 거죠? 예. 이게 안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필요 시설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의하시고 뭐. 지금 이게 저희들이 급하지 않으면 내후년도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네. 저온 체계 유통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업을 하면 도비가 전체 사업비의 국비가 30%가 옵니다. 아. 예. 근데 이거는 좀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그게 또 내후년이나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이라도 빨리 설치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지금 세부 그 산출 내역이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서요. 좀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 각 면별로 그 저장고의 규모나 이런 것이 일단은 좀 적정한 것인지. 근데 그게- 이거는 예.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지금 안성에 배 저장고가 312개가 있습니다. 네, 312개가 있는데 그 이제 농가 위주의 배 저장고고요. 네, 지금 짓는 저장고는 양파, 마늘에 대한 저장고입니다. 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양파, 마늘은 배 저장고하고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을 저장하면 다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 양파, 마늘 우선 저장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튼 재배 농가가 있을 거고 예, 여튼 그 생산량이 있을 것인데,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은 나름대로 여튼 준해서 지금 이제 저장 용량 자체가 나름대로 충분하게 좀 설계가 되어져서 지금 예산 수립이 되어진 것인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그 저온저장고 한 평에 기본적으로 3톤 정도의 그 양파가 저장된다고 보시면 맥시멈일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농협에 300평 정도 되니까요. 그 양은 충분한 양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저희 과 생각에는 이거보다 2배 정도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저온 창고도 막연하게 2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고, 또 유통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네. 유통 상황 고려해주고, 또 생산량도, 전국적인 생산량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이후에 그 준축이 됐든 새로운 신축이 됐든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군요. 네, 그리고 새롭게 검토되는 거는 국비 사업을 활용해서 지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96쪽에 우리 농로 및 수리 시설 유지 관리 2억을 증액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것 역시 계속 풀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게 지금 기반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표수 이용이나 뭐 이런 걸 최대한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설치한 게 워낙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손실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수시로 예산 필요할 때 좀 많이 담는데,
제가 볼 땐 특히 양성 지역이 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손 볼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근데 그거를 뭐 나타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일정 사업 계획서 잡아서 올해는 5억, 10억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좀 애매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점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우리 또 이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한발 대비 지금 둔벙 설치하고 이제 용수 개발 양수 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같이 지금 따로따로 예산 편성돼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둔벙 설치가 한 몇 곳 정도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지금 둔벙이 27군데 있습니다. 27곳이요. 네. 예, 일단 뭐 지하수위 이제 낮아지면서 효용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때문에 여튼 둔벙을 설치하는 거하고 이제 그 대형 관정을 여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비용 대비 여튼 이제 효과성 네. 우리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좀 정책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의 인척권 마을은 지금 사업 방식을 변경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방식이 아니고 그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네네. 뭐 창피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잘못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그 예산 과목을 정정했는데 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 보니까 공동 생활원 뭐 이런 게 있네요. 지금 이게 농림부 시행 지침에 보면 이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선. 근데 이게 공동 생활홈이라는 게 지역 내에 뭐 독거노인이나 열악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또 조성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이 공동 생활홈입니다. 아니 이거를 농림부에서는 그 권장을 합니까? 네. 그리고 아니 그 우리 그 저기 뭐지 복지과 쪽이었나요? 그 카네이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주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화재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상 그 카네이션 하우스에서 주거 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여튼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형국인데 이게 농촌이 많은 그 지역에서는 이거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식사도 해결을 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농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숙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인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